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오의 소설집 공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네치아 35개의 낱개의 이야기가 이 소설집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베네치아 떡볶이 타운 탄생 시발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독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을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살아도 정작 본인이 각성을 못해. 그러니 불나방처럼 천지사방으로 쏘다니며 천만 사람을 쫓아다녀 본들 허기를 채울 수가 있나. 지금 필요한 것은 각성일세. 탓하는 습관을 버리고 사람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셔. 4년 전에 이혼한 남편의 재혼 소식 때문이 아니다. 다만 그가 새로 맞췄을 혼인 반지 주인공이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선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무당, 헛다리를 짚어도 유분수지. 마치 내가 남편을 여태 놓지 못하고 집착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식이다. 용한 무당이라더니 공갈 떡밥에 낚인 것처럼 기분이 좋지 않다. 지금 뭔가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혼자일 수 있으니까 이혼하고 집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오히려 애들 아빠가 들어야 할 말 같은데요. 외로움에 미쳐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전부인 학교 선배를 안방에 들인답니까? 애들한테는 또 제가 뭐가 되고요. 우리 애들을 사이에 두고 저 둘이 저를 놓고 찢고 까불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아무튼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둘을 떼놓아야 합니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체면이고 염치고 뭐고 다 버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게 상수다 싶어 노골적으로 속내를 꺼내 무당의 코앞으로 들이밀었다. 자식이 있다고는 해도 남편과는 이미 법적으로 나 심적으로나 남남이 아닌가. 자식이야 떨어져 있건 붙어 있건 엄마로서 존재하면 그뿐.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뒤집어서 자네가 전 남편 후배랑 결혼한다고 해도 그것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을 일인가? 그건 아니지만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그 선배는 안 됩니다. 그 선배의 성질머리가 얼마나 개팍한지 아십니까? 여태 시집도 못 간 이유가 다 있는 거라고요. 그런 여자가 어떻게 우리 애들 엄마가 된답니까? 애들 아빠가 뭐에 단단히 씌인 겁니다. 그것만 벗겨내 주세요, 제발. 말을 하다 보니 애 같아서 목소리가 쩍쩍 갈라진다. 아이들 생각까지 나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 목이 메어왔기 때문이다. 어허, 자제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그렇게나 각별하신 분이 이혼은 어찌하셨고 집은 또 어찌 나오셨나. 정색을 하며 세상에 그런 논리는 없네. 이제 와서 뚫린 입이라고 자제분들 걱정한답시고 꼴값을 하고 있네만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자네는 그쪽 집안일랑 신경 쓰지 마시고 자네 앞에 놓인 일이나 똑바로 보시고 해결하셔. 이 무당은 입속에 독침을 키우나 톡톡 던지는 말마다 길고 뾰족한 데다가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가슴팍으로 푹푹 들어와 박히는 무당의 말이라는 것이 하나같이 독하고 참으로 매정하다. 그럼에도 딱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당의 말이 독하기는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엄마라는 사람이 10살, 7살 된 아들 둘을 두고 저 혼자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왔으니 지탄받아 마땅하다. 가만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할 말이 아주 없는 것은 또 아니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나는 아마도 벌써 죽었을 것이다. 숨이 막혀서. 정말이다.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거나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남편과 나는 각자가 사는 세계가 너무나도 달랐다. 결혼 생활 내내 도무지 조화로운 가정 생활을 일궈낼 수가 없었다. 신혼 초기에는 죽을 각오로 대들고 싸웠지만 살림살이만 깨지고 부서져 교체될 뿐이었다. 어느 누구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을 낳고는 그냥 포기하고 살았다. 아이들을 케어하며 지내다 보니 시간은 그럭저럭 흘러가 주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잊었던, 아니 감춰두었던 병이 또다시 도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꼬락서니를 참아낸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힘들게 느껴졌다. 남편과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 아니 그와 숨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숨이 턱턱 막혀왔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지만 정말 그랬다. 달리 더 덧붙일 것도 없이 나의 심리 상태가 그냥 딱 그랬다. 임대 사업자가 직업이었던 남편은 시부모에게 물려받은 건물을 관리하는 정도만 일했다. 임대 수익만으로도 내 식구가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문제는 남편이 지나치게 빈둥댄다는 점이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간혹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보일러나 전기, 설비 관련 일을 조금씩 배우기도 했고 몇 번은 문제가 생긴 건물을 수리하겠다며 직접 도전하는 일도 없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소일거리조차 곧 포기했다. 전문가를 부르면 100만 원이면 끝날 문제가 남편이 직접 하면 1000만 원짜리 대공사가 되기 일쑤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나부터라도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전문가부터 찾게 됐고 남편이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거기에 더 보태서 남편은 주변머리도 없었다. 계절마다 철철이 남아나는 시간들, 이런저런 동호회 활동이라도 했다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한다. 차라리 사치를 하거나 헛짓거리일언정 이런저런 돈을 쓰러 다니기라도 했다면 말이다. 남편은 삼시세끼 밥만 잘 차려주면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종일 혼자 잘 놀았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챙기는 것도 아닌데도 전혀 무료한 기색이라고는 없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나는 아니었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 틀림없는 사람 옆에 산다는 것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종일 뭐를 하는지도 모르게 빈둥거리다가 문득 눈앞에 나타나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라고 묻는 남편을 나는 경멸했다. 심지어 대놓고 식충이 같은 소리 좀 그만해! 라고 노골적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외출은 그래서 시작됐다.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작은애가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남편 아침밥을 챙기면서 점심상을 옆에 같이 준비해 두고는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갔다. 뛰어나가면 먼저 숨부터 크게 쉬었다. 시원했다. 약속이 있건 없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계기라면 계기였다. 막상 나와보니 부르는 곳이 없어서 그렇지. 갈 곳이야 사방천지에 널려 있었다. 학부형 모임부터 시작해 이런저런 동호회, 하다못해 백화점판 각종 강의까지 나는 남편의 미련함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시간별로 계획표까지 짜서 여기저기를 총총거리며 바쁘게 쏘다녔다.
밖에서 보는 강사며 동호회원들은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처럼 저마다 활력이 넘쳤다. 유머러스했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남자들이 어디서건 발에 채였다. 저런 남자와 사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터졌다. 남편이 종일 숨만 쉬면서 뒹굴거리고 있는 집은 점차 가슴에서 멀어져 갔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각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말해 무엇하랴. 집안은 날이 갈수록 어지럽고 어수선해 가고 있었고 나 또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수시로 짜증을 내고 악을 썼다. 그래도 속이 풀리지 않으면 학교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붙잡아 세우고 별것도 아닌 것으로 몰아세우고 혼을 내기 일쑤였다. 때로는 스스로도 내가 미쳐가나 싶을 정도로 포악해져 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럴수록 나는 악을 써대거나 회초리를 들었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결국 무작정 집을 나왔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췄다. 이혼 절차는 그렇게 시작됐다. 돈이고 뭐고 남편만 안 보고 살아도 숨이 쉬어질 것 같았다. 유일하게 아이들이 걸렸지만 우선은 내가 살아야 했다. 아이들 양육권은 스스로 포기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나보다는 애들 아빠가 아이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이혼 절차는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남편은 합의 이혼에 동의했고 나 자신 스스로가 유책 사유자임을 인정했기에 위자료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별도로 위자료까지 알뜰하게 챙겨주었다. 그럼에도 저런 강단은 어디 있었을까 싶을 만큼 매섭고 확고하게 선을 긋는 남편의 모습에 기가 질릴 정도였다. 어쨌거나 나는 소원대로 남편과 이혼을 했고 작은 원룸형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살았다. 당연히 더 살뜰하게 쏘다녔고 각종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밤이 늦어도 늦은 줄 모르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웃고 떠들었다. 세상은 이렇게나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은데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나는 마시고 어울리는 데 취해 있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꽉꽉 막힌 형국이야.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보기엔 자네 코가 석자인데 아직까지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남 타령만 하고 있으니 찌찌거리며 대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